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페르소나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페르소나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네. 연극 배우들은 왜 무대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잖아요. 예컨대 왕 역할을 맡은 사람은 왕 이미지의 가면을 쓰고 왕처럼 행동하고요. 장군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장군처럼 생긴 가면을 쓰고 마치 자기가 진짜 장군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하죠. 이처럼 페르소나는 주어진 배역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극 배우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쓸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요즘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저마다 연극 속의 배우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인물인 연극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의 구실을 하길 원한다면 이 구실조차도 또한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작가란 바로 신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신이 배역을 정해준 연극 배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해당 배역을 훌륭하게 연기하는 것이 의무라는 주장입니다. 예, 에픽테토스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령 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갑질을 해도 판매 직원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응대를 해주죠. 이때 직원의 웃는 얼굴은 본심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고 봐야 하죠. 또 평소 노는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은 아이가 있는데 부모는 아이가 공부만 하는 모범생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때 부모님의 기대를 잘 아는 아이는 자기의 본성을 억누른 채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페르소나를 쓴 채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누구나 다 상황에 맞게 네. 적당히 가면 쓴 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지금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면 평소에 책 읽기를 즐겨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생활하는데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이라는 의미로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자인 구스타프 칼 융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용어인데요. 융은 우리 인간이 수많은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사용하여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고 봤습니다. 가령 왜 중년 남성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무뚝뚝한 표정의 엄건진이라고 그러죠. 엄격, 근엄, 진지한 상사처럼 행동하지만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철부지 개구장이처럼 행동하고요. 또 집에 가면 아내 눈치를 살피면서 애교를 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과 가정과 친구 사이에서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페르소나라는 말을 먼저 쓴 게 칼 구스타프 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같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기대나 자신이 서 있는 사회적 위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해서 파악된 자아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투사된 외적 성격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이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개인이 타인과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주변 세계와 원만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소나를 자기의 진정한 인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페르소나는 참다운 것이 아니다. 페르소나는 인간이 무엇으로 보이느냐라는 것에 관한 개체와 사회와의 타협의 한 소산이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타인이나 사회가 기대한 바를 맞추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페르소나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사회적 역할 사이의 타협점을 페르소나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페르소나는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아예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남용하면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먼저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가 아니고 외적 인격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왜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고 생각할 때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또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우습게 보입니까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일을 그만둬버리는 것도 그다지 현명한 처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자신의 자아를 중시해서 페르소나 쓰기를 거부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마치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가면 쓰기를 거부하고 아무런 분장 없이 맨 얼굴로 연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유형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생각이나 가치만을 고집하는 경우라고 하겠는데요. 뭐 본인 속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객 입장에서는 그다지 보고 싶은 장면은 아닐 수도 있고요.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는 좀 사회생활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부작용은 특정한 페르소나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경우인데요. 특정한 페르소나를 진정한 자신으로 생각해서 어딜 가더라도 그 가면을 고집하는 상황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유치원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이 동창 모임에 나갔어도 친구들을 유치원생 대하듯 한다면 뭐 이런 네. 곤란하죠. 예, 다음부터 모임 참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명한 대중스타가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여전히 연예인 대하듯이 한다면 이건 특정한 페르소나를 진정한 자기로 착각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페르소나는 하나로 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또 다른 환경을 만나면 또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하나의 가면으로 여러 영화에 출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이렇듯 자신을 하나의 페르소나로 고정해두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적절한 페르소나를 갖는 것도 필요하고 네. 때와 장소에 맞게 그걸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죠? 또 한편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소나에 너무 몰입해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경우라 하겠습니다. 왜 간혹 배우 중에는 특정 배역에 너무 몰입하다가 일상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다라고 토로하는 네, 경우가 그런 경우 있는데요. 있어요. 네. 뭐 이게 일시적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영원히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현실에서도 하나의 페르소나를 자기라고 착각을 하면 그 역할에 갇혀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융은 기본적으로 자아와 페르소나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강해서 자아가 페르소나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자아는 잃어버린 채 페르소나를 마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예컨대 그 착한 아이 정우군이라는 게 그런 예인데요. 이런 유형은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이나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본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자신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타인에게 착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페르소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소나에서 벗어나서 쉬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내내 가면만 쓴 채 생활하는 연극 배우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융은 페르소나에 너무 몰입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를
페르소나의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팽창해서 자아마저 가두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이처럼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자아를 외면해버리면 그 자아는 그림자가 되어서 무의식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융은 이 그림자를 페르소나에 의해 억압된 또 다른 자아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그림자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결론 내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결국 우리가 페르소나의 팽창을 겪는 사람에게는 가면 쓰는 삶, 배우로서의 삶과 현실 삶, 즉 페르소나로서의 삶과 구별해서 실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융은 이런 상태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가장 건강한 모습은 페르소나와 자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는 페르소나를 잘 쓰기도 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각자 나는 페르소나와 자아 사이에서 얼마나 밸런스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언제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 균형입니다. 밸런스. 예, 맞습니다.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